입시톡 세 번째 시간 자연계 확률과 통계 공대 물리학 경제학과 미적분 꼭 들어야 되나. 반갑습니다.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용진입니다. 경희대 임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사단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여운 쿠웅이와 함께 이렇게 옷을 한번 깔맞춤으로 입어봤습니다. 귀여운 쿠웅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도 좀 귀여워 보이시나요? 네. 예.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네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사와 대학 사정관과의 가벼운 입담, 입시톡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편에 이어서 과목 선택의 심화편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종, 자연계 확률과 통계, 공대 물리학, 경제학과 미적분 꼭 들어야 하나입니다. 학종을 지원하려면 자연계 지원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꼭 들어야 할까요? OX로 대답해 주십시오. 조만기 선생님. 옵니다. 임 박사님. 옵니다. 저도 옵니다. 확률과 통계는 수학의 기본적 과목으로서 자연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희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학 분야의 어떤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5개 대학 자연계 교수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를 이수해야 하느냐, 꼭 필요하냐 이 질문을 했는데 5.0 만점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4.7이 나왔어요. 아닌 분이 몇 분이에요? 그런데 뭐 확통하면 인문계 학생들이 듣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실제 자연계 교수님들은 자연계에서도 확통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원자 기준으로 대체 몇 % 정도 듣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5개 대학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70%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이 안 듣고 있네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고민은 대학 교수님들은 듣고 와야 된다. 학생들은 듣지 않는 학생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계도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가급적 세 과목을 다 듣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아마도 확통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평가에서 확통을 듣지 않았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고민인데 1차적으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공개할 때는 바로 감점하는 것은 조금 학생들한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하기 좀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지를 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강화해 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핵심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이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권장 과목은 조금 다른데 가급적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가점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교수님들 늘 강조하는 얘기는 수학은 결국 자연계의 언어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고요. 자연계 학문은 확통, 미적, 기하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학에 이게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 자연계 학문에서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과목, 이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게 실제 이수하는 게 좀 어렵나요?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통수학을 듣고요.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 2학년 때 수학2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3학년 이렇게 미적분을 듣습니다. 이게 다 등급이 나오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기하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에 배치가 되던 3학년에 배치가 되던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은 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를 선택하는 비율들이 조금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확률과 통계는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든 학기에 수학을 한 교과 이상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확률과 통계가 들어오면 일주일에 최소 적게는 6, 많게는 8시간까지도 수학 교과를 들어야 되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자연계의 대신 성적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게 좀 많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수능에서 자연계학과가 미적분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 학생들이 희망하다 보니 문과 수학이 있지라는 그런 어긋난 어떤 그 판단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져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028학년들은 공통 수학으로 바뀌니까 조금 달라지겠네요. 2028에서는 그 수능 출제 과목 범위의 확률 같은 게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럼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은 웬만하면 들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들어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또 그 5개 대학 공동 연구를 보면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좀 요즘 또 대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선호도도 높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과학 과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되게 수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수학만 충실히 이수하면은 괜찮은가? 학교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연구하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컴퓨터학과 하면 왠지 물리학도 해야 될 것 같은? 뭐 양자 컴퓨터 있으니까. 네, 그렇죠. 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 수학만 권장 과목으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교수님한테 심층 면접을 좀 해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과학도 필요하긴 한데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수학만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면 과학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과학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수학은 정말 심화되어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과목을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소양으로는 듣고 수학에서는 좀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 충분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도 과거에 그 모 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대 전형에 문항검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정보교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수학 선생님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과가. 그래서 네.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코딩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짤 수 있지만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면 가볍고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 그때 듣고 놀랬고 또 제가 가르치 학생들한테는 그 부분 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청문회 분위기라서 5개 대학교 공동 연구를 보면 산업공학 계열학과 있죠. 흔히 이제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인데 이 학과는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기하가 권장 과목에서 빠졌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인식은 공대는 기하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공대 내에서도 원자력 공학도 있고 뭐 천문지구 쪽도 있고 굉장히 사실 다양한데 특히 이제 산업공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경영학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자연 융합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학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학과 좀 성격이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핵심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인문계의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적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그와 같은 성격이 산업공학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5개 대학 연구를 보면 정말 네.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화학공학과 그러면 이제 되게 학생 학부모님들은 화학이 중요한 학과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물리학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기계공학과 이런 데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리학이 중요한 학과다라고 하는데 또 화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인문계라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는 학문 특성상 화학이 좀 더 들어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기계나 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화학까지 그렇게 듣기를 권장하고요. 재료공학이나 에너지화학 분야에서는 물리학 2까지 화학만 듣는 게 아니라 물2까지 들어야 이 학문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물론 뭐 대학 들어와서 공부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권장한 그런 과목 한 2과목 정도잖아요. 결국은 과학 수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2과목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만 좀 충실히 들어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공대 지원자 중에 물2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듣지 않은 학생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대학들은 뭐 미수하면 감점도 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가 그럴 때 평가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물리학 2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은 일반고를 기준으로 이 과학 2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3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과학 2를 이수하는 경우는 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보통 2개 정도 이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물리학 2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 공과대학 지원자라면은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학생들 사이에 일명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학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3학년 올라올 때는 의학 계열을 희망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시험도 보고 하다 보니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공과대학이라도 가야겠다. 그때는 이제 물리학 2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과학 2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은 물리학이 상대적으로 고난이도 과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물리학 2를 꼭 들어야 되느냐, 안 들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좀 이수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학 계열 이런 데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2학년 때 물리 1을 안 들었는데 3학년에서 갑자기 이제 공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물리를 듣겠다라고 한 학생도 실제로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위계상 1을 안 들었는데 2를 어떻게 듣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요. 예, 어쨌든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로의 변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요. 생각합니다. 대학은 고민은 고민입니다. 네. 이제 공대에서 그럼 좀 계열을 인문계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상경계열, 특히 뭐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상경계열에서 미적분,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미적분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경희대의 입장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상경계열에서 수학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적분까지 요구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경제학과는 실제 미적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미적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에 권장 정도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핵심 과목, 필수 과목은 아니고 좀 듣고 온다라면 좀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반 경영학과나 빅데이터 응용이나 뭐 이런 학과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률과 통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 학생들이 그랬을 때 걱정이 그래 미적분 2를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선택했다가 등급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런 불리함 때문에 선택을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이쪽이라면 좀 더 권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 유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통 뭐 과목과 그 외에 이제 아까 교양 과목으로 오히려 뭐 통계라든지 실용 경제 이런 것들. 뭐 실용 경제 뭐 이런 과목들을 들어주는 것은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문계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문계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실은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어떤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권장 과목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이런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대학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학 생활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과목들이라고 할 것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도 이제 고민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도 뭔가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죠? 교과 선택 이력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는 고민은 제가 평가를 직접 해보니까 권장 과목 수준은 아닌데 교과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단위로 공개를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문계열은 국어하고 사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본다. 그죠? 네. 교과 단위로 보면 아까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영어 이렇게 이제 본다라면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당 얘기할 수 교과들이 있겠죠. 좀 더 그렇죠. 우수한 성취를 보이면 좋겠다. 네, 그런데 제가 교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요. 네. 그 내의 과목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영어면은 영어 1인지 영어 2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교과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면 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양성 관점에서 정치외교과 지원자가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동아시아사, 네. 세계사, 뭐 국제정치, 세계 문제, 환경, 뭐 지리 뭐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 들으면 왠지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처럼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주도적 탐색, 관찰, 뭐 이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사회 같으면은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역사, 지리, 윤리, 일반 사회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골고루 들어두는 것도 어떤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체로 인문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아주 국수 영에 대한 기초 과목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 외에 다른 사회교과의 다양한 과목들을 좀 폭넓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자, 일반고에서 고급 수학, 고급 과학 2부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문교과의 심화 과목을 계속 다수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일반고에서 그 과목을 이수할 수준일까 이런 또 의문이 자꾸 들긴 하거든요.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개설을 해도 감히 심화라는가 고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수하지 못하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나는 저 정도 들을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럼 그런 학교라면 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보통 저희가 교육과정 뻥튀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뭐 심화 수학을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강제로 듣게 하고 뭐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과정 뻥튀기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대학에서 저희들도 좀 잘 걸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걸러낼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한 앞에 있는 고급 또는 심화 이런 단어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그 교과에서의 아이들의 세특 그 대학에서 그 과목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심화 수학을 예로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에 출제되는 수학원, 수학도 확률 같은 게 미적분이 축약된 그러한 교과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이들이 뭐 이상한 어려운 분야에 대한 그 탐구 활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주어진 교과 내용과는 별개의 다른 활동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그 교과의 성취 기준과 실제로 세특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잘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그 교과가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 과목별로 교과 성취 기준이라든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들도 오히려 그 교과를 편성했다면 실제로 그 교과의 수업들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교육과정의 편성이고 앞으로 고교학 준비가 됐을 때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취사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들은 대학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대한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가의 과정에서 이 성취 기준과 맞지 않는 어떤 수업 활동이냐 아니면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주도적인 심화학습이냐 이거를 구별한다면은 대학에서도 정말 우수한 학생을 구별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교과 과목 선택권이 학생들한테 허용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확실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또 3학년 올라갈 때 학생들한테 진로와 적성에 따른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자연계열학과는 그래도 서울대나 5개 대학에서 발표를 했지만 인문계열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그런 학과 선택 안내서라든가 이런 자료는 인문계열 학과에 대한 부분들도 권장 과목, 핵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학과를 가려면 이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해라는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 선생님들이 볼멘 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볼멘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교과가 이런 과목 선택권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특정 교과가 이렇게 제외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학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느끼고 있는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고교 입장에서 모든 선생님들은 전 과목이 다 고르게 개설되고 그러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과목을 다 학생들이 열심히 가고 다 선택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뭐 아까 상식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기초에 충실한 학생들을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수형을 기본적으로 일단 제대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좀 다양하게 듣자는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1학년은 공통과목, 2학년, 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은 누구나 다 듣도록 하는 거니까 이 교육과정 설계된 방식대로 한다라면 대학은 뭐 충분히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어쩌면 가장 민감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이수자 수가 적으면 등급에서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 과목 몇 명 선택했어요. 어떤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을 들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학생이 석차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어떤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에 대해서 어떤 감안을 해주고 계시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과목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수자 수가 굉장히 적은데 원점수는 높아요. 그런데 등급은 3, 4등급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1, 2학년 때 성적을 먼저 봐요. 예를 들면 물리 2 성적이 2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4등급이다. 원점수는 90점이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물리 1은 어떻게 된 거야? 과학은 어때? 당연히 이런 물음이 될 것 같고요. 물리 1을 봤더니 20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2등급이었어요. 과학 뭐 그 전교생이 다 들었는데 1학년 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20명은 물리 2 과목을 정말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들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원점수는 높지만 상대평가에서 4등급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표현 4등급이지만 2등급 같은 4등급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로 그래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이제 하나는 원점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자 수가 적을 때는 꼭 저희가 원점수를 비교해서 뭐 상대 등급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수준에 얼마큼 도달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점 이상 받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과목 절대치로 보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도전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학기와 2학기, 뭐 3학년 뭐 이런 성적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성취도를 단순히 등급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물리학투는 원래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등급이 나왔는데 이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1학년이나 2학년의 관련 과목을 성적을 통해서 이 친구의 실질적인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좀 학생보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계 그리고 인문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연계 이수권장 과목은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후행학습하지 말자. 대학 들어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요. 인문계열은 권장 과목은 없더라도 최소한 선호 교과는 있다. 그래서 그 학과에 맞는 그 주요 교과에 좀 충실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고등학교 현장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를 제대로 선택하고 그 교과에서 유의미한 성적과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네요.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과목 선택, 수업 활동 하나하나의 작은 가랑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옷에 젖을 정도로 되면은 합격이라는 것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을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했다면 저희는 이번에 입시톡 3시간을 통해서 정말 물에 빠진 생쥐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모두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입시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